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의왕에 거주 중인 30대 돌싱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아주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어요. 그것도 사고사로요. 당시 저는 시모의 생신을 축하하고자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급한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했지만 비행기 시간이 있다 보니 결국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바로 남편과 이혼했어요.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남편이 제게 경악할 만한 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때 오만정이 탈탈 털리다 못해 소름까지 끼칠 지경이었어요.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지만 정말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혼했고 그냥 이혼하기에는 속이 안 풀릴 것 같아서 복수까지 해줬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전 남편이 무슨 말을 떠벌렸는지 궁금하시죠? 또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다 살아계셨고 시댁은 시모 한 분뿐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예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모아놓은 돈과 양쪽 집안에서 지원해 주신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적당한 신혼집까지 구했습니다. 당시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얻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없이 혼자 지낼 시모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남편 뜻대로 시댁 근처로 집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시모를 많이 챙겨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런 제 마음이 이기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야근도 많고 여러 변수까지 있어서 시모를 잘 챙길 자신이 없었어요. 마음은 저도 혼자 남은 시모가 걱정되니까 잘 챙겨드리고 싶었죠. 그러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뜻 망설여지더군요. 괜히 못 챙겨드린다고 한 소리 들이면 어쩌나. 남편과 서운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맴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고민된다고 했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에이, 그건 걱정하지 마. 당신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인데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애초에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어서 엄마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집 얻자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잘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난 아내한테 대리오더 강요하는 사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괜한 걱정 안 해도 돼. 다행히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해 줬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게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감동이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확실한 제 상황을 전달했고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안심한 저는 남편 뜻대로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얻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그때부터 남편은 시댁에 자주 왕래하며 혼자 입는 시모를 챙겼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들이지만 약간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남편을 많이 의지하곤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본인 아들 장가가면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계속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남편도 나름 그 말이 신경 쓰였는지 시모를 더 잘 챙겨드렸어요. 솔직히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망할 시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남편의 잘못도 있지만 남편에게만 의지하는 시모의 잘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효자란 소리죠. 시모는 본인 아들이 효자인 걸 잘 아니까
본인을 계속 신경 쓰도록 유도했고요. 이쯤 되면 효자인 걸 알면서 왜 결혼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정도로 제 식구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과 연애할 때 시모를 잘 챙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면 약간 피곤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그걸 잊게 할 만큼 남편은 무척이나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제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입이 닳도록 말하곤 했습니다. 본인은 시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 말을 증명하듯 연애 때 적절히 잘 조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모나 저나 어느 한쪽에게 치우치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이렇게나 노력하니까 큰 갈등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니까 사람이 확 바뀌더군요. 시모와 저 사이에서 잘 행동하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시모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그게 언제 가장 두드려졌냐면 집안 행사가 있을 때였어요. 그거 뭐야? 아, 추석 때 어른들께 드릴 선물. 이건 장인 장모님, 이건 우리 엄마. 그래? 근데 선물이 왜 달라? 어머니께 양도 많아 보이고 비싸 보이네? 똑같은 거 안 샀어? 에이, 어떻게 똑같은 거 사? 당연히 다르게 사야지. 장인 장모님은 둘이지만 우리 엄마는 혼자잖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잘 챙겨드려야지.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선물까지 똑같은 걸로 해야겠어? 남편의 논리는 그랬습니다. 혼자인 만큼 외로움도 크니까 더 잘 챙겨드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와 상의 하나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준비하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선물을 다른 걸로 준비했다고 쳐요. 그럼 용돈은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시모에게 드리는 돈 봉투가 더 두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다르냐고 따졌더니 아까 같은 기적의 논리를 펼쳤어요. 아니,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저희 부모님께 더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모는 한 분이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인데 굳이 똑같이 안 드리고 다르게 챙겨드린다면 저희 부모님께 더 드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남편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을 더 챙겨드리기보다는 그냥 공평하게 양쪽 집안을 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남편이 치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 티를 냈더니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더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명절 때 친정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준비하고 가야 하잖아. 엄마 아빠 기다리시겠다. 그래? 그러면 저녁만 먹고 가자. 원래는 아침만 먹고 가기로 했잖아. 그런데 당신 점심만 먹고 가자고 해서 점심까지 먹었고, 그럼 이제는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러다 아예 내일 가겠어. 그럴까? 오늘까지만 자고 아예 내일 아침에 출발할까? 뭐, 내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 비꼬는 말인가 모르겠어? 아이,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혼자 남을 엄마가 걱정돼서 그렇지. 솔직히 장은 장모님은 둘이니까 우리 없어도 외롭지 않으실 거 아니야. 남편의 기적의 논리, 참 가지가지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시니까 외롭지 않다는 말을 해댔습니다. 부모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자식 보고 싶어서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게 부모잖아요? 거기다 부모님께 자식이라고는 달랑 저 하나입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만 다르지 양쪽 부모에게 하나뿐인 자식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모만 더 챙기려 드니까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표현해도 오히려 저를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 취급하니까 더 이상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아예 시댁에 놀러 앉아 살라고 했어요. 혼자 남은 시모를 그렇게 걱정하는데 출근은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짐 챙겨서 보내줄 테니까 일이고 뭐고 그만두고 시모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했어요. 친정집은 나 혼자 가겠다고 선언하며 차키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서 남편 면상에 집어던졌어요. 남편은 좋은 날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구냐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친정에 오든 말든 상관 안 할 테니 네 엄마나 잘 챙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명절날 저 혼자 친정집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김서방 없이 왜 혼자 왔냐며 놀라셨어요. 괜히 걱정하실까봐 시댁에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저 혼자 친정 부모님 댁에서 명절 연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엔 남편은 자기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막 따졌어요.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엄마 걱정하셨잖아. 둘러대느라 내가 얼마나 진땀 뺀 줄 알아? 나는 뭐 마음 편했는 줄 알아?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 없이 혼자 온 거 둘러대느라 힘들었어. 그러길래 내가 하룻밤만 더 자고 가자고 했잖아. 왜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서 어른들 걱정하게 하냐? 이 일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남편은 제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정에 머무르면서 남편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로 서운할 일이 많아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싸울 일도 많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군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생각을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아시나요? 먹어보지 않아도 딱 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마음 먹고 고치지 않는 한 이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 둘은 많이 지칠 거고요. 상처뿐인 마음으로 뒤늦게 이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빨리 정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만일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제게 사과했더라면 조금은 누그러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잘못을 제게 돌리기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생각을 솔직하게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신과 계속 같이 살 자신이 없어. 뭐?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어쩌면 이혼하는 게 서로를 위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딴 일로 무슨 이혼이냐며 그제야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확고하게 이혼을 주장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생각하지 않고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만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양쪽 부모님께 잘 살겠다고 약속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면서 좋게 생각하자고 설득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사과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제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제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혼만이 정답인 것 같다고 하자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게 잘 보이기 위해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도 자주 하고 선물도 사서 보내더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렇게 노력해봤자 다 제 마음 돌리기 위한 것일 테고 얼마 못 가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런 노력은 꽤 오래 가더군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질 때 남편이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았어요. 이게 뭐야? 비행기표네.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조금이라도 마음 풀고 다시 잘 좋게 봐달라고 열심히 용돈 모아서 준비했어. 어때? 마음에 들어? 우리 모처럼 여행 가서 서운한 감정 다 풀고 오자. 모처럼 기분 전환하며 마음에 쌓인 감정을 다 풀고 새롭게 시작하자며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는데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써주는구나 싶어서 은근히 감동도 받았어요. 기분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알겠다며 남편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한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이 준비한 선물이 내심 마음에 들었던 저는 기분 좋게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이라 나름 설레어 하면서 입을 옷과 화장을 신경 쓰며 짐을 챙겼죠. 그리고 여행 날 아침 남편과 함께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낯익은 사람에게 아는 척하며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엄마, 여기야. 아, 어떻게 잘 찾아왔네. 버스 타고 온 거야? 내가 모시러 간다니까. 아유, 엄마가 뭐 애인 줄 알아. 집 앞에서 버스 타면 금방인데 뭐하러. 남편이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시모의 등장이 어리둥절해 하면서 여긴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시모의 행색이 이상하더군요. 딱 여행 가는 사람의 복장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여행용 캐리어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시냐고 물었더니 글쎄 저희랑 같이 여행 간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당황스런 표정으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마 치모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따질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치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한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와 시모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둘만 가는 거 아니었어? 그게 사실 곧 있으면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엄마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서 겸사겸사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지. 설마 이 여행에 어머님이 끼는 게 아니고 내가 낀 거니? 원래 계획은 어머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라고 한 거였는데 겸사겸사 날 끼워서 같이 가자고 한 거야? 내 기분 풀어준답시고? 이건 제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했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겸사겸사 우리 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시모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퍽이나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됐어요. 남편은 아니라면서 계속 저를 설득했지만 이건 딱 봐도 시모를 위한 여행에 제가 낀 판이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거에 속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저를 위한 여행에 시모가 낀 거라면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만저만해서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 물어봤어야죠. 미리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공항에서 알게 하는 건 그만큼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남편은 오해라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사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시모랑 함께 간다는 걸 미리 말하지 않은 게 괘씸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여행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출발하기도 전에 기분이 팍 상했으니 재미있게 놀다 올 수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공항까지 왔는데 그냥 기분 좋게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가기만 하는 거지 저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뭐든 본인이 알아서 다 할 거라고. 숙소도 따로 잡았으니 괜찮을 거라면서 계속 설득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러자 화장실에서 돌아온 시모가 우리의 상황을 대충 눈치채고는 본인 때문에 그러냐고, 그럼 본인이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차마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남편 말대로 곧 있으면 시모 생신인데 내키지 않아도 그냥 좋은 추억이나 선물하고 오지 싶어서 마지못해 아니라고 같이 재미있게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 일정은 4박 5일이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모는 숙소고 뭐고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생신 선물로 돈 쓴 보람이 있겠구나 싶었죠. 물론 출발하면서 잡음이 있었지만 이왕 이렇게 온 거 그냥 즐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저는 결코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한국에서 걸려온 아빠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여행 둘째 날이었을 거예요. 실컷 물놀이 하다가 호텔에 들어와서 잠시 쉬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부재중 표시가 여러 개 떠 있더군요. 뭔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빠였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서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서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빠, 나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몇 통을 했는데. 물놀이 한다고 전화한 줄 몰랐어. 왜, 무슨 일 있어? 네 엄마가 지금. 엄마? 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아빠, 울지 말고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빠는 제대로 말조차 못하고 흐느끼기만 하셨습니다. 그 서글픈 울음소리에 뭔가 안 좋은 예감이 확 들었어요. 엄마한테 큰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우선 아빠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일인지 여쭤봤어요. 그러자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시더군요. 의사 말로는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했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것도 놀랄 일인데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이었어요. 이때부터 무슨 정신으로 짐을 챙겼는지 모릅니다. 엉엉 울면서 여행 가방에 옷과 소지품을 몽땅 때려넣고 급히 짐을 챙겼어요. 그러자 호텔 안으로 들어온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반 미친 사람처럼 엉엉 울면서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 의사 말이 오늘을 넘기기 힘들 거라더라. 당장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비행기 타게 당장 짐 챙기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지금 말고 나중에 가면 안 되는 거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뭔 미친 소리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위독하다는데 나중에 가자고? 지금 가봤자 무슨 소용이야. 의사가 그랬다며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그럼 돌아가실 게 뻔한데 가봤자 당신만 힘들지 않겠어? 그냥 마음 편하게 상황 마무리되면 가자.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어떻게든 빨리 가야지. 엄마가 위독해지다잖아. 장모님 곁에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마지막 인사 잘해주실 거야. 당장 비행기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거기다 엄마 생신 기념으로 여행 왔는데 돌아가면 어떡해.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편인데 나더러 태평하게 마저 여행이라도 즐기라는 거야. 너 무슨 사이코패스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나는 그저 서로 좋은 최선의 방법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 게 아니라니까. 솔직히 정리 안 되어 있는데 가면 뭐해. 당신 마음만 더 힘들어질 때 뻔한데. 그냥 조금 정리되었을 때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이거야.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어? 남편은 이미 엄마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본인 엄마가 위급한 상황이라 해도 이렇게 나왔을까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인가 의심까지 들었어요. 장모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태평하게 저런 소리나 해대고 있는지 경악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이랬어요. 당장 비행기 구하고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어차피 늦는다는 거였습니다. 또 서둘러 빨리 가봤자 오히려 저만 더 힘들어질 거라더군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장례가 시작되었을 때 도착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엄마 곁에는 아빠가 있으니 무슨 걱정이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본인도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가다가 괜히 다칠 수도 있고 마음의 준비할 시간도 필요할 테니 여유 있게 여행 마무리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인가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론은 본인 엄마의 여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장모가 죽는다는데 본인 엄마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너무 훤히 보여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화나고 분하다 못해 온몸이 파르르 떨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즉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 맞은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이 돼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지금 나 때린 거야?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 대 쳤다. 왜? 네가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죽는다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생각만 하고 있잖아. 날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집어치워. 너가 모를 줄 알아. 네 엄마 여행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잖아. 이 이기적인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위야? 그러고도 내 남편이냐고. 그렇게 네 엄마가 소중하면 넌 그냥 여기 있어. 나 혼자 갈 테니까. 어차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남편은 어벙벙한 표정으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고. 장모님 위독하시다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날카로워진 거 아니냐면서 구시렁거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짐 챙겨서 그냥 혼자 공항으로 향했어요. 제일 빨리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기다리는데 남편에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끝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풀 문제냐. 장모님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살아계신 시모에게 잘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개소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아빠와 연락하며 엄마의 상태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건지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서둘러 비행기를 탑승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빨리 한국에 도착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눈을 감고 차갑게 식어있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아빠.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보고 싶어서 아득바득 버텼을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여보.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와 저는 창백해진 엄마의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도 우니까 머리며 몸며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는데 아빠라도 정신 차리고 엄마를 잘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바쁘게 장례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한숨 돌리고 나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고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고에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남편을 찾으며 왜 혼자 왔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냥 일이 생겼다면서 말을 아꼈어요. 엄마까지 잃은 마당에 괜한 일로 아빠 마음을 무겁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것 같더군요. 명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말하기를 꺼리자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똑같이 조문객을 맞이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왔나 싶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아빠한테 연락해서 위치를 알아냈더군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여긴 뭐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뭐하러 오긴 사위인 내가 당연히 와야지. 뭐 사위? 네 입으로 사위라는 말이 나와. 기가 차네.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며 너한테 우리 엄마는 장모도 못도 아닌 사람 아니었니? 됐고 그냥 돌아가. 너 같은 놈 우리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할 자격 없어. 엄마의 장례식이니까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가 어디로고 찾아왔냐고 뺨을 한 대 더 쳐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사위로서 인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언제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더니 이제 와서 사위 타령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신랑이 할 힘도 없었고 그렇게 사위 노릇하고 싶다는데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상관 안 했습니다. 대신 인사만 드리고 그냥 빨리 사라지라고 했어요. 계속 내 눈앞에 알짱거리면 네가 나한테 했던 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큰 소리로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면서 조용히 인사만 드리고 가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를 떠나보내면서 중간중간 이 쓰레기 같은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모만 챙기고 돌아와서 싸웠고 그게 다 해결된 게 아닌데 엄마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에서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혼하고 끝낼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혼하기에는 뭔가 시원하지 않더군요. 남편에게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공평할 것 같았어요. 그래, 이혼할 때 하더라도 한 방 먹이고 복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혼하자는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더군요. 아마도 본인도 크게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뭐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여보, 괜찮아? 이리 줘. 내가 정리할게.
당신 많이 힘들 텐데 앞으로 이런 건 내가 할게. 그리고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면 안 될 말을 한 것 같아.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내 사과 받아줄 거지? 이제 와서 사과하면 제가 받아줄 줄 알았나 봅니다. 사과 몇 마디로 해결될 게 아닌데 말이죠. 말도 섞기 싫어서 일절 대꾸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어요. 제 마음 편해지려고 투명인간 취급도 했고요. 남편은 제가 이러다 말겠지 싶었나 봐요. 엄마 잃고 많이 힘들어할 테니까 본인이 잘하면 언젠가는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며칠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제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 남편에게 시모와 함께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말을 걸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좋아하면서 어딜 가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랑? 어디? 어머님 생일 선물 챙겨드리려고. 생일 선물? 우리 엄마 그렇게 되고 제대로 못 챙겨드렸잖아. 여행도 제대로 못 즐기셨을 것이고. 그래서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생일 선물 챙겨드리고 싶어서. 괜찮지? 그럼 당연히 괜찮지. 난 당신이 화 많이 난다고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 엄마까지 생각해주고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어디를 가는 줄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히히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신이 나서 바로 시모한테 전화하더군요. 남편의 말은 시모 역시 웬일이냐면서 좋아하는 티를 냈습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저한테 괜찮냐는 연락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만약 시모가 제게 잘했다면 남편한테 복수하면서 시모를 이용하는 게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시모 역시 남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속 편하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정된 주말이 찾아오자 저는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옷감집으로 데려갔어요. 시모는 본인에게 옷 한 벌 해주는 줄 알았는지 설레더군요. 그러나 제가 시모를 데려간 이유는 수의 한 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옷감 중에 수의 옷감을 파는 가게로 들어갔고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수의 옷감을 보러 왔다고 괜찮은 거로 여러 개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와 남편은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 생일 선물로 수의를 한번 지어주겠다는 거야? 네. 이번에 갑자기 엄마 잃고 나서 생각났어요. 어머님도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실 텐데 미리 지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계실 때 원하는 옷감으로 지어놓으면 좋잖아요? 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돌아가시면 입을 옷감 어머님이 골라보세요. 마음에 드시는 거로? 뭐라고? 시모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옷감 사장님이 살아계실 때 지어놓으면 액땜하고 좋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지 말라고 이렇게 액땜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고 말하니까 얼굴이 빨개졌던지 시모는 간신히 화를 참으며 필요 없다고 휙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과 함께 집에 가려던 시모를 데리고 낙골당 도자기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긴 또 어디야? 어디긴요. 낙골당 도자기 파는 곳이죠. 어머님 어차피 언젠가는 죽잖아요. 화장하고 담을 도자기 미리 원하는 거로 골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죠. 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골라보세요. 얼마가 됐든 제가 사드릴게요. 이게 진짜 오늘 왜 이래? 나 빨리 죽으라고 눈치 주는 거야, 뭐야? 어머님을 위해서 모시고 온 건데요. 불사조처럼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미리 준비하면 좋잖아요. 다 어머님 위해서 이러는 건데 왜 이러세요? 시간 없으니 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이거 사고 영정사진도 찍으러 가셔야 해요. 뭐야? 왜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님 나중에 죽거든. 화장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싫으시면 어떻게 관이라도 맞추러 갈까요? 야! 제 말에 겨우 참고 있던 시모의 뚜껑이 확 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빨리 죽으라고 고세 지내는 거냐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뭐라 하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은 그런 시모를 겨우 말리며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시모처럼 제게 막 화를 내며 따졌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이게 무슨 생신 선물이냐고 더러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제게 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뭐 잘못했어? 어머님 천년만년 사시는 거 아니잖아. 언젠가는 죽는다고. 살아 계실 때 미리 준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준비해도 엄마가 원할 때 준비해야지. 생신 선물 사드린다고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선 이게 뭐야? 나한테는 이게 생신 선물이야. 며느리로서 드리는 마지막 생신 선물. 당신하고 이혼할 건데 뒤늦게 장례식장에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 미리 가실 준비는 도와드리는 거지. 다 당신이 위해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이혼? 당신 어느 정도 화푼 거 아니었어? 참, 뺨한데 더 맞을 소리하고 있네. 고작 사과 한마디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았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네 엄마가 중내산해하는 마당에 내가 어차피 죽을 텐데 뭐하러 빨리 가냐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넌 이렇게 살아계신 분한테 내가 이깟 장례용품 좀 산다고 해도 이 난리잖아. 난 엄마를 잃었어. 넌 겨우 이깟 걸로 화를 내는데 난 엄마를 잃었다고. 저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남편에게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참 당당하게도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고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사과했다고.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거기다 제 심기 안 건드리려고 눈치까지 봐가면서 노력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건지. 너 같은 사이코패스랑은 단 한시도 같이 있기 싫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그냥 천년만년 네 엄마랑 딱 붙어서 살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행만 가지 않았으면 엄마의 임종을 지킬 수도 있었을 거라며 원망 섞인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시모 여행 보내드리고 싶었으면 나 빼고 둘이 다녀오면 될 것을. 뭐하러 날 끌고 가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엄마의 마지막 얼굴도 못 보게 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모가 죽으면 박수치고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 너도 내가 느낀 아픔을 똑같이 느껴보라고 했죠. 내 부모가 소중하면 상대방의 부모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왜 모르냐며 한심한 인간이라며 독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었고 어떻게든 저와 좋게 풀어보려고 했어요. 본인이 너무 이기적으로 굴어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고 저와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게 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렇게 제 엄마만 챙기더니 이혼은 하기 싫었나 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혼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더니 본인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더군요.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했으니 저 역시 잘못한 걸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난 사과 못해.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왜 해? 어머님,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 연락 한 통 한 적 없고. 그런 무능에 내가 왜 사과하니? 날 며느리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하셨겠지.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로 생각 안 할 거야. 내가 진짜 치사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역지사지라고. 너랑 네 엄마는 똑같이 행동해야 정신 차리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혼할 준비나 해.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남편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놓은 짐을 들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빠한테는 남편과 이혼할 거라는 걸 진작 말씀드려 놨습니다. 그저 아무 말씀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존중해 주셨어요. 남편은 이런 일로 이혼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제게 용서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남편은 절대 갱생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당장은 이혼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맞춰주려 하겠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처음처럼 똑같이 행동할 게 뻔합니다. 하도 이혼하기 싫다고 고집 피우는 바람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다행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길고 긴 싸움에 지친 남편도 결국은 제 뜻에 따라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현재 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엄마가 걱정하시지 않게 아빠와 같이 씩씩하게 잘 살아내 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